안녕하세요. 이목화라고 합니다. 아까 사진이랑 좀 달라가지고 사진이랑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너무 놀라시지 말라는 의미를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소개할 툴은 노션입니다. 노션은 이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했던 그런 노트북 LM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이후에 올 옵시디언하고 저는 그냥 3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지식 관리나 아니면은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 중에 그래도 제일 유명한 도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부터 노션을 뭐 쭉 오랫동안 사용한 건 아니지만 현업에서 제가 다른 업종에 일할 때면서 노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AI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이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여정을 시작해 보자면 저는 일단은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여행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해가지고 이제 투자 쪽에서 좀 그런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거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질 때쯤에 커머스로 바꿨어요. 왜냐면은 제가 미리 그런 걸 예견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아마 코로나 전에 부동산이 아마 폭등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많이 쥐어가지고 거래되는 매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 먹거리가 많이 사라졌던 상태였고 저도 찾아보다가 주변에서 이제 그런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쇼핑몰을 창업을 했는데 그때 마치 딱 코로나가 터져서 많이 그때 힘든 시기였지만은 이커머스는 엄청나게 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한때 수혜를 보고 많이 트렌드를 따라갔다가 AI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커머스는 개인적인 소규모 사업자들이 되게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도 플러스 스토어라고 아세요? 플러스 스토어라고 요즘에 최근에 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이커머스를 하려면 몸집이 커야 되고 자본력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엣지가 있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AI 쪽을 좀 이제 살펴볼까 하다가 중간에 오프라인 매장 운영 제안을 받아서 식음료 쪽으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식음료 쪽으로 갔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쉬면서 뭐를 할까 하다가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그 AI를 제가 하다가 말아가지고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가 아니면 2022년 10월 정도 됐을 거예요. 한 1년 뒤에 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지피터스를 합류를 해가지고 지금 한 1년 조금 더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AI를 가지고 뭐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단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개인 사업을 했었잖아요. 개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또 미래가 있는 게 뭘까? 왜냐면 하도 많이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봐가지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원이 많이 부족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혼자서 솔로프러너라고 하죠. 1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해요. 근데 시간하고 사람이 항상 모자라요. 좋은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린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니까 결론은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도구만 배웠어요. 도구. 예를 들어 뭐 파이썬으로 요즘에 유명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시죠. 뭐 이런 예전에는 입 코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챗GPT에 물어보고 답변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챗GPT 터보로 바이브 코딩 해보신 분 계세요? 진짜 답변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많이 했어요. 포기하다가 이것도 못하겠다. 네, 뒤에서 손 드시는데 네, 못해 먹을 짓입니다. 네, 요즘에 진짜 좋아졌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도구만 배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자. 그럼 시스템을 뭐 만들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작은 프로덕트들을 만들었어요. 작은 프로덕트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리뷰를 자동으로 스크롤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주문을 각 쇼핑몰마다 주문을 수집을 하면 그 형식이 다 달라요. 그거를 통일화를 시켜가지고 한 가지 규격으로 맞춰가지고 업로드해서 송장을 출력하기,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니즈를 좀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한테. 네. 근데 어떤 도구도 써보니까 완벽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 배우면 저거가 좋다더라. 그럼 저거 배우고, 이거가 좋다보다 노트북 LM이 좋다더라, 노션이 좋다더라, 옵시디언이 좋다더라, 젠스파크 좋다더라, 펠로가 좋다더라. 이번에 뭐예요? 플로위스가 좋다더라. 그 써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완벽한 도구는 없어요. 한 가지 다 써야 돼? 또 그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니까 도구에 쫓아다니지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 그걸 배우자. 그런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노션,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저한테 노션을 물어보거나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션이 좋다던데 그래서 배워보려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되게 다른 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앞으로 도구를 습득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이제 소요를 하는 대신에 결국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허다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고민을 느끼실 건데, 저는 뭐 아주 진부한 얘기긴 하고 앞에 있는 저희 강사님들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모든 것은 왜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도구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 굳이 배우실 필요가 없다. 뭐 챗GPT 하나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에 내가 맞춰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게 저의 이제 지론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들 사용하시더라고요. 노션을 사용하실 때 메모장으로 사용하기, 페이지를 그냥 공유하기, 게시 기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정 관리하기, 그리고 가계부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 같은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이런 용도로 노션을 쓸 거라면 더 좋은 앱들이 많아요. 메모는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 되게 좋은 메모 많고, 구글 문서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할 때는 구글,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노트북 LM이라든지 구글 프로그램들이 되게 연동이 잘 돼가지고 좋고, 슬랙이 아주 채팅 기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일정 관리는 구글 캘린더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가계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부는 뱅크 샐러드 쓰거든요. 뱅크 샐러드를 쓰는 게 노션으로 템플릿 만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면은 노션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 더 좋은 툴이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쓰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노션은 복잡하고 배워야 될 게 많다. 이것도 문제죠. 네. 그리고 설정하는 시간, 한마디로 말하면 템플릿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거면 노션을 왜 쓰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다른 앱들이 더 직관적이고 쉬워요. 노션은 처음에 만들어 보시면 아시죠? 딱 아무것도 없이 그냥 커서만 떠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저도 처음에 그랬다가 처음에 못하고 한 1년 뒤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써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먼저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노션을 왜 써야 되는가는 조금 잘못된 질문이고, 올바른 질문은 내가 노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우리에게 왜 좋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 이것부터 먼저 정립을 한 다음에 노션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다른 거를 필요하시면 다른 거를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션에 대한 저의 여정을 들어가자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저는 한 4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기록하는 도구에 진짜 집착이 심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왜냐면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메모하고 기억하는 거를 내가 온전히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네. 그러다가 저도 뭐 노션이 아니라 옵시디언을 만나기는 했지만, 네, 그런 걸 했어요. 처음에 에버노트나 원노트 이런 걸 썼었어요. 쓰다가 네,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노션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노션을 쓰다가 노션은 노트가 아니에요. 써보니까 노션 노트로 쓰고 계신 분 계세요? 되게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느립니다. 네, 느리다는 게 되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내가 쓰려고 하면 로딩 시간이 걸려요. 더. 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 대신에 다른 거를 좀 활용을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반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라는 게 저는 노션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년 전부터는 제 일상 관리랑 스케줄 관리 일할 때,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AI를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노션 뭐 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GPT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메이크 있잖아요. 메이크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툴인 메이크를 붙여가지고 이런저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MCP라는 게 또 나왔죠. 그래서 메이크보다 솔직히 저는 노션 MCP를 훨씬 많이 써요.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채팅을 하면서 남긴 기록을 바로바로 노션으로 보내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옵시디언이라는 다른 툴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저장하는 내용은 좀 체계화된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일상 기록이라든지 내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저도 이제 옵시디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노션이 제게 주는 가치는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 데이터라는 건 그냥 외부에서 온 정보들, 그거를 노션에다가 집어넣어요. 네. 어떻게 집어넣는지는 뭐 자동화도 있을 수 있고 반자동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빌드업을 합니다. 빌드업은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해요. 그 저장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같은 거를 기획을 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여러분들 플랜을 보통 쪼개서 하죠. 저도 노션에다가 그 일정을 잡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눈다고 하죠. 일정을 쪼갠 다음에 브레이크 다운을 한 다음에 하루하루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질까요?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잘라서 하면은 더 잘 보여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제 개인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외부에 공유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바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쓰는지 활용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스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노션을 제가 활용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하우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 스크래핑을 할 때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외부에다가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그 카카오톡에다가 나한테 보내기. 보세요, 그거? 네,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새는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에서 그거 긁어가지고 자기 데이터베이스에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링크만 넣으면 자동으로 제 노션에 저장되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런 걸 메이크로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외부 데이터를 스크리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션에 웹 클리퍼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크롬 창에 그걸 누르면 그 웹사이트, 웹페이지가 전체적으로 크롤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의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네, 제가 자세하게 웹 클리퍼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놔서 나중에 강의 자료 가잖아요. 강의 자료에다가 제가 이제 보내놨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활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Save to No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ave to Notion을 이용하면 웹 클리퍼를 클릭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전체적인 내용을 클리핑을 해가지고 내 노션에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웹밖에는 사용 안 되고요. 모바일로는 노션 전용 클리퍼가 있는데 그거는 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자동으로 태깅을 해요. 그 데이터 하나하나 베이스에는 태그를 걸잖아요. 근데 태그를 내가 거는 게 아니라 AI한테 걸어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메이크한테 야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다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AI가 이 내용을 보고 태그를 거는 시스템이 노션 안에 있습니다. 노션 AI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가 GPT나 아니면은 클로드 같은 LLM 모델의 그 API를 사용하면은 명령을 따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일부러 수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게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클리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하나하나가 링크가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카테고리 별이나 아니면 키워드별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노트 메모장과의 차이인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어떤 거가 필요하면 그걸 필터링해서 볼 수 있다는 게 노션의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노션에다 직접 메모하는 거는 5%도 안 돼요. 나머지 95%는 AI 아니면은 자동으로 클리핑을 한 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션에다가 직접 메모를 하지 않고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독서 기록 많이 하세요? 독서 메모? 독서 메모를 저도 최근 들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옵시디언에 적는데 그 독서의 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것과 다른 외부 내 프로젝트랑 연결을 할 때는 노션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은 책은 많은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가끔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집에 있어. 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2권이나 샀더라고요. 그 마쓰다 문해악기 직접 자본론을 2권이나 샀더라고요. 저 그것도 모르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사면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클리핑을 해서 제 노션에다 저장을 해두고요. 몇 월 며칠에 읽었고 어디 무슨 인상적인 글귀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뭐 태그를 걸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태그를 걸어가지고 걸어두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예스24의 제 책을 가지고 오면은 이런 형태로 표로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나중에 그 자료에서 보세요. 책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클리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친 거는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다 클리핑에 제가 원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형태대로 태그를 달아줘 하고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뭐죠? 스테이터스 같은 거. 처음에는 책을 읽기 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독서 완료로 바꾸고 그 다음에 리뷰까지 썼어. 그럼 리뷰 완료.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리뷰 완료된 거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하면 어떻게 해요? 필터링을 리뷰 완료로 나한테 보이게끔 대시보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 완료된 거를 나한테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만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책을 읽었으면은 내가 몇 권에서 몇 권을 읽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카테고리 위주로 봤는지도 해요. 예를 들어 경제 투자, 경영 마케팅, 뭐 에세이, 과학기술 자연 이런 식으로 제 임의대로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내가 좀 편식을 했구나. 그럼 올해는 이런 책을 좀 많이 봐야겠다. 이제 그런 것도 하고요. 요즘에 좀 많이 보는 게 이제 IT 쪽이겠죠. 당연히 AI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럼 나중에 또 인문학적인 책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의 독서가 어느 쪽에 비중이 높은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북마크, 내 업무와 아니면 프로젝트와 연결점이 될 만한 코멘트를 그 책의 데이터랑 또 연결을 해요. 그럼 나중에 그 책에 관련된 데이터와 연결된 거를 따로 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필터링을 걸어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예스24이고 전동의 장점이 되게 제가 만들다가 보니까 그냥 AI가 만들어주는 대로 해가지고 냅뒀는데, 네, 자동으로 채워지는 게 장점이라는 거고 내가 추가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션을 쓸 때 온전히 내 힘으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공통적인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맞춤형으로만 이제 설정을 해두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AI나 아니면은 노션에서 그렇게 맞춰서 넣어준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기존에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메모 아니면 구글 캘린더에다가 해놨는데 이제 노션이랑 구글 캘린더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노션에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넣으면 구글 캘린더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노션도 캘린더가 있어요. 그럼 구글 캘린더에 있는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전 만들면은 프로젝트를 따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면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관리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별도로 두고 프로젝트 안에 일을 쪼갠 다음에 일정에다가 그걸 쪼개서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개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동이 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몇 % 했는지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건 저 혼자만이 프로젝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했을 경우에 는 그게 협업으로 가능하겠죠. 그럼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강의 대시보드 구축이라고 하는데 강의 여러분들 그 게시 공유 써보셨어요? 노션에서 게시 공유? 게시 공유가 되게 편리해요. 다른 웹사이트는 그 게시가 좀 어려운데 노션 같은 경우에는 게시를 누르면 외부에다가도 배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SEO 가이드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노션의 자체적인 SEO 가이드 기능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는 노션 자체적인 웹 공유 기능은 어디 배포할 목적이 아니라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이제 데이터나 아니면 그런 컨텐츠를 공유할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강의 대시보드도 뭐 노션으로 구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임베드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어떤 거냐면 노션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링크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 그 링크라든지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걸 링크를 걸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내가 노션 안에다 다 작성 안 해도 돼요. 외부에 내 자료가 있다면 그거를 임베드 기능으로 연결만 해두면 그 외부 사람들도 거기 들어와서 그 링크를 타고 그 외부 자료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외부에 있는 링크가 뭐가 연결이 되냐면 구글 캘린더하고요. PDF 미리 보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펜이라고 리플렛 들어보셨어요? 코드펜 리플릿. 이게 뭐냐면은 코드 편집기보다 더 뭐라 그럴까 AI를 넣어가지고 더 비개발자들이 코딩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고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줘요. 특별한 뭔가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내가 뭐 챗GPT나 아니면 클로드랑 얘기해가지고 코드를 만든 거를 거기 가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션에다가 테트리스 게임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코드를 여기서 실행이 가능해요. 노션 안에서. 네. 그리고 슬랙이랑 디스코드랑도 연동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많이 좀 노리고 있는 기능인데 노션이랑 피그마도 연동이 돼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 노션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내 동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피그마로 디자인 작업을 한 거를 나도 볼 수도 있고 나도 수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전에 봤던 거는 그냥 단순한 이제 도구의 연결인 거고요. 이제 MCP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MCP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MCP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해주실 테지만 저는 노션하고 MCP를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의 헤비 트래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옵시디언에서 기록을 해요. 제가 일기장은 옵시디언에서 작성을 합니다. 뭐 옵시디언이 아니어도 되죠. 외부에 있는 메모장에다가 디지털로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럼 그거를 제가 오늘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노션으로 그걸 정리를 해줘. 그러면은 클로드에서 정리를 옵시디언에 있는 걸 문서를 가지고 와서 노션으로 보내서 노션에서 보기 좋게 사진도 넣어주고요. 그 뭐 예를 들어 달성률 같은 걸 다 넣어줍니다.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제 제가 옵시디언으로 정리를 해둔 거예요. 정리를 해두면
이제 클로드에서 그 옵시디언에 정리해 둔 거를 이제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노션 MCP하고 옵시디언 MCP를 둘 다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 그 노션에 있는 다이어리에다가 넣어줘요. 다이어리에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하나하나에 제가 아까 전에 해둔 거를 일기장으로 제 일기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일기는 제가 쓰지 않아요. AI가 써요. AI 클로드가 써요. 클로드 엄밀히 따지면. 물론 프롬프트를 더 이쁘게 하면 더 잘 써주겠지만 이걸 왜 쓰냐면은 내가 안 쓴 건데 내가 그때 뭐 했는지 두서없이 정리할 때도 있잖아요. 키워드만 정리해 두거나. 근데 AI가 저의 스타일이랑 그런 일정들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쁘게 꾸며가지고 텍스트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는 이걸 가지고 월별 분석도 할 수 있고요. 회고도 관리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데 어떻게 돼요? 유튜브를 보러 들어갔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드라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세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저께 일주일 전인가? 허준을 우연히 봤는데, 허준 아시죠? 허준 아시면 좀 시대가 오래되신 분들인데, 허준이 엄청 많죠. 끝까지 다 봤어요. 3일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허준만 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진짜 무섭다 그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저는 이제 피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피할까? 내가 보고 싶은 채널만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시도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채널에 있는 유튜브가 뜨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한테 노션에다가 올려놓고 슬랙으로 보내줘요. 그럼 나는 그 슬랙으로 와서 요약문을 보고 이거 내가 봐야겠네 하면 그때 보는 거예요. 아니면 패스, 아니면 이건 나중에 두고 봐야겠다 하면 이제 대기를 걸어두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메이크로 만들었어요. 메이크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노션에 내가 들어온 채널에 유튜브 데이터가 뜨면은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유튜브 그 스크립트를 요약을 자동으로 해요. 크롤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노션에다가 집어넣고 저는 그걸 나중에 보고 원하면은 이제 그걸 길게 다 끝까지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짜서 좀 뭐라 그럴까. 그래도 절반 정도는 피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한 10번 넘어갔다면 이제 한 4번 정도.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영수증 리뷰예요. 영수증 리뷰가 뭐냐면은 제가 외식업을 해요. 외식업을 하는데 그 고객들이 리뷰를 잘 안 써줘요. 리뷰를 잘 안 써주는데 저희 가게에 오면은 연태고량주 소자를 리뷰 써주면 공짜로 주거든요. 그런데도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이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했어요. 리뷰는 쓰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고민, 그 리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너무 고민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리뷰를 우리가 써서 만들어주면 되겠다 싶어서 네가 영수증을 여기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AI가 영수증에 있는 리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나한테 문자 메시지로 쏜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거기다 갖다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노션 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션 폼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노션도 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매장 이름 몇 번 정도 해서 일단 이런 거는 선택을 하게 해요. 요즘 젊은 애들, MZ세대들은 주관식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객관식으로 받으셔야지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중요해요. 이 친구들도 놀아야 되니까. 네. 모든 MZ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MZ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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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이 웹훅이라는 게 뭐냐면 그 노션 폼이에요. 노션 폼에서 챗GPT로 넘긴 다음에 챗GPT에서 이제 그러니까 분석을 해줘요. 분석을 하고 이제 만들어줍니다. 리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뭐 20대 젊은 여자, 30대 젊은 여자 이런 걸 랜덤으로 만들었어요. 랜덤으로. 왜냐면 이 리뷰를 누가 보죠? 우리 고객들이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게에 올 사람들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가게에 와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그 내용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노션에다 그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솔라피라고 문자를 자동으로 쏴주는 그런 거를 메이크로 붙여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션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드는 거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또 나중에 우리 가게에 관련된 블로그나 아니면 SNS 컨텐츠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저는 노션으로, 이건 별로 시도해본 분들은 없는데 제가 최초는 아니고 몇 안 되게 시도를 해봤는데, 노션을 요즘 백엔드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 백엔드 여기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지피터스 와가지고. 백엔드가,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뭐냐면, 백엔드는 이제 뒤쪽에서 앞에 있는 그 뭐죠, 프로그램을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시스템마이징 해가지고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저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 노션도 뒤에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순신 장군님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그냥 만들어 봤고요. 그 데이터들을 다 노션에다 집어넣고 그걸 깃허브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깃허브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게시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그냥 이런 식으로 네, 만들었고요. 이건 다 그냥 클로드가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제대로 안 만들었어요. 이렇게 연표가 있고 네, 여행지가 있어요.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보면은 노션에다가 DB로 저장을 해둔 거를 깃허브로 바로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물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하는 건 어렵지만 컨텐츠를 집어넣고 깃허브에 가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동기화가 돼요. 이 정도는 비개발자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코드 몰라도 돼요. 네. 물어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노션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처음에 노션을 쓰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페이지가 너무 많아져서도 문제라고 봐요. 관리가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페이지를 위한 페이지가 되면 나중에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꿀팁은 컨트롤 K를 누르면 검색이 다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찾는 거고, 저는 이제 이런 도구를 활용할 때 빨리빨리 못 찾으면은 이 도구는 쓸모가 없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도구 쓸 때 그거 내가 적어놓은 문서 어디 있어 하는 순간 그 도구는 관리가 잘못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노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건 제가 만든 거라기보다는 그 뭐죠? 저 다음에 하실 우리 구요한님의 그 뭐죠? CMDS 그거를 조금 약간 따가지고 폴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IDEA라는 아이디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I는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프로젝트 앞으로 해야 될 거, 다이어리는 현재 관리,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는 지식 관리, 지식 구축, 그 다음에 A는 앰플리파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지식을 가진 걸 어떻게 해요? 확장을 하는 거죠. 이제 실질적인 아까 전에 봤던 그런 프로덕트들을 만드는 데 써요. 네,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깔끔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는 노션 폴더가 딱 4개예요. 4개. 딱 한 번에 4개가 있고 그 아래 가면은 두 번째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폴더 구조는 이건 말씀해 주셨는데 3단계를 넘어가면은 검색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으면 3단계 아니면 2단계 내에서 끝내야 된다. 아니면 내가 검색을 잘해야 된다. 아직 노션은 검색 기능이 옵시디언에 비해서 많이 약해요. 그래서 검색으로 찾는 것보다는 내가 직관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딱딱딱딱 알지 않으면은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 잡고 그 세부적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큰 폴더 구조든 기억을 해두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화면을 안 키웠네요. 네. 제가 링크 하나를 빠뜨린 것 같은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제 폴더 구조는 이렇게 4가지로 간단하게 노션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글씨가 좀 작게 안 보이는데, 일단은 노션은 팔방미인이 아니다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노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고급 데이터 분석 안 돼요. 그러니까는 고급적인 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게 슬랙보다는 딸리니까 슬랙을 붙이셔라. 그러니까 노션으로는 100% 커버가 안 되니까 다른 툴이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거에서 노션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MCP라든지 메이크를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실 텐데, 그 툴과 같이 노션을 사용하면 되게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꼭 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도 직접 짜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바이브 코딩 정도만 하시면 노션의 템플릿이나 아니면은 그 코드를 직접 만들어 달라고 내가 지시만 잘하면 그 템플릿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줘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어? 라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조차도 하기 싫으면 클로드나 챗GPT도 이제 MCP가 이제 되죠.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만들어 달라고 내가 폴더랑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 구조로 노션에서 자기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고요. 노션의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앱들과의 연동에 베이스 캠프가 된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만드는 게 다른 툴보다 더 깔끔하다. 그리고 앱과의 연동이 좋고 API를 제공을 해준다는 게 강점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더 좋은 앱들이 있으면 저도 갈아탈 거니까 여러분들도 도구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다른 좋은 툴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찍먹은 해보시라는 거. 저도 맨날 찍먹은 해봐요. 네, 그렇게 해보시고요. 프로토타이핑으로 노션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보니까, 만약에 노션에서 뭔가 다른 툴과 연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좀 한번 AI를 붙여서 제대로 활용을 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를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진짜 가치니까, 노션을 툴을 템플릿을 만드는데 너무 시간을 쓰지 마시고 프로덕트 만들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면 더욱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노션은 지식을 실행하는 캔버스다라는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려웠나요? 네. 아까 지금 외식업 하고 계시면서 영수증을 리뷰 생성기, 네네. 외식업에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외식업에 지금 특화해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말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쓰고 계신 게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사례를 조금 더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었고, 네. 또 하나 질문은, 저도 책 읽고 나서 책 정리하는 게 저한테는 항상 좀 페인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에서 줄끈 구절들, 접은 구절들 조금 디지털로 정리하고 싶은데 그거 타이핑하다 시간이 다 가서, 혹시 이목하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꿀팁이나 그런 게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책에 대한 제 생각이나 그런 거는 저는 바로바로 적는 게 중요하잖아요. 생각하고. 저는 노션에다 안 적고 옵시디언이나 아니면 다른 메모장에다 적어두고요. 그걸 나중에 가공을 해서 노션으로 보냅니다. 노션에다 바로 적지 않습니다. 노션을 키는 순간 버벅거리고. 노션은 대시보드용이 더 깔끔해요. 한눈에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떤 워크플로우로 가져갔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기 위해서지, 보통 메모는 로컬에서 돌릴 수 있는 파일, 그러니까 MD 파일로 활용을 하고요. 기록 같은 거는. 그리고 저는 요식업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션으로 솔루션을 만들어서, 요식업 쪽이 많으세요. 그런 거를 제품을 납품을 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그 직원들의 아르바이트생들이 200명인 회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밥집이거든요. 아르바이트 분들이 급여라든지 체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일하는 지점이 다르고 연차가 다르고 수준이 달라요. 근데 이분들의 급여를 정리를 하는 거를 기존까지 엑셀로 했어요. 근데 엑셀로 하는데 실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개입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개입 대신에 노션으로 그 체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두고, 그 다음에 시간, 특징 이런 거를 다 필터링을 걸어가지고 각 지점마다 볼 수도 있게끔, 아니면 연차별로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야간 수당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노션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웹사이트로 만들면 더 깔끔하겠지만 직원 내부용으로 활용할 때는 저는 노션이 괜찮은 게, 노션에 대한 지식이 다 많으시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이제 질문을 하나 받으니까 시간이 마무리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